지난 시간에 우리는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국외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국외에서 예를 들면 신흥무관학교,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합니다. 준비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독립의지가 가장 크게 터진 사건은 언제냐면 여러분 여기 연도가 써 있어요. 1919년. 여러분이 다 아는 그날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독립운동, 만세 시위가 벌어졌는지 오늘 그거를 할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 나와서 뭐 중요하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헌법에 3.1운동 정신을 계승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뭐 이어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3.1운동의 정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1운동은 여러분이 별표를 꼭 쳐놓고 전개, 배경, 뭐 원인, 결과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프린트 학습지에 이렇게 네모칸이 쳐 있죠? 그럼 여기에 하나씩 필기를 할게요. 자, 필기를 천천히 하면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냐면 3.1운동 어떻게 터졌나. 막 어느 날 아침에 야 얘들아 우리 만세 시위 하자 태극기 들어 막 이런 게 아니었어. 자, 이미 그 전부터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운동을 만세 시위를 이날 갑자기 한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전에 그런 분위기가 흘러와 있었어요. 물론 국외에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나? 이거 해봐도 되겠는데? 이거 만세 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교과서에 나온 순서대로 선생님이 정리할게요. 자, 배경에 씁니다. 자, 첫 번째. 자, 점 찍고 쓸게요. 자, 여러분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자, 미국 대통령이에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윌슨이 뭐라 얘기하냐? 민족 자결주의. 자, 이런 말을 얘기해요. 뭐 어쩌라는 거야? 민족 자결주의가 뭐야? 그럼 이 말이 왜 나왔냐? 자,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1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 단원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1차 세계대전을 자세히 배우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여러 나라들이 정말 중요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운 아주 세계대전,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근데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치고 희생되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긴 나라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 나라들한테 어떻게 하지? 뭐 배상금도 물리고 뭐 얘네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 어떻게 하지? 이런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하자.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겠지? 자, 한자 해석할게요. 밑줄 그으세요. 자, 민족. 자, 쓰세요. 자기 민족 문제는, 그러니까 니네 민족, 민족의 문제는, 자, 자자, 여러분 여기 자자 보세요. 여기가 스스로자야. 스스로, 자, 결정한다. 자기 민족 문제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민족, 베트남 민족, 이런 민족들은 스스로 결정을 한대.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쪽과 진 쪽이 있어요. 그러면 이긴 쪽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진 쪽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자, 그러면 이 식민지들 어떻게 하냐? 진 나라들은 이 식민지 계속 갖고 있냐? 아니다. 자, 보세요. 자기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야, 그러면은 베트남 너 독립하고 싶으면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승리한 나라와 진 나라 중에 이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한테만 해당됐냐면 진 나라의 식민지한테만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그러니까 패전국인 식민지들은 자유롭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승전국인 식민지는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일본은 이때 어디에 섰냐면, 어느 줄에 섰냐면, 일본은 얘들아 이때 승전국이랑 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이긴 쪽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 맞아. 우리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외국에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자, 쓸게요. 국외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자, 국외에서, 총 3가지. 자, 씁니다. 하나는 중국 상하이에서. 자, 상하이에서. 자, 또 하나는 만주에서. 자, 또 하나는 일본에서. 자, 국외에서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선언을, 희망을 주는, 국외에서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독립선언서들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상하이에서 여러분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 단체를 하나 만들어. 자, 이 단체의 이름이 뭐냐면, 자, 쓸게요.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자, 누가?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쌤 너무 단어가 많아요. 많아도 알아야 돼. 이런 사람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이 단체의 김규식을 어디로 보내냐면, 쓸게요.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요. 자, 그러면 파리 강화 회의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 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자, 승전국이랑 패전국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그게 어디에서 열렸냐면, 얘들아, 파리에서 회의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왜 보내냐? 여기는 모든 선진국들이 모였지. 막 영국, 프랑스, 막 센 애들 다 모였단 말이야. 모든 선진국이 모였으니까 우리 얘기를 하러 가는 거야. 우리가 일본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고 우리나라 독립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뭐를 제출하냐면, 자, 쓸게요. 우리 독립하고 싶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해요. 우리 독립하고 싶소. 도와주시오.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주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고 했죠. 선생님이 1910년대 독립운동 얘기하면서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이 모였다고 했잖아. 거기에서는 뭐를 발표하냐면, 자, 무장, 투쟁, 의지를 담은 독립 선언서 발표. 자, 그러면 거기 만주 지역은 여러분 옛날부터 뭐를 준비했냐면 군인을 키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장투쟁 할 거다. 우리 일본이랑 싸울 거다. 이런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막 갑자기 3.1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국외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는 거야.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독립선언서도 발표를 하고 그에서 용기를 얻어서 3.1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굉장히 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일본에서, 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심장부죠. 자,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가로 열고 쓸게요. 자, 가로 열고 이게 몇 월 며칠이냐면, 자, 3.1운동이 한 달 전인 2월 8일이야.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막 뭔가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외국에서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막 예를 들면, 야, 자기 민족은 알아서 하는 거야. 강대국이라고 뭐라고 할 수 없어.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는, 자, 이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게 해주세요 하고 청원서도 올리고, 만주에서는 우리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한복판이 분명히 잡혀갈 거 뻔한데, 가서 힘들 거 뻔한데 유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반응들이 생기겠지. 그리고 자, 쓰세요. 마지막. 자, 국내에서는 일단 쓸게요.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라고 쓰세요.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수직선 그려놨죠? 1910년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조건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력으로 처단하고 하는 무단 통치를 했단 말이야. 막 잡아다 때리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서서히 이제 불만이 쌓인 거야. 막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나왔거든요. 농민들의 땅을 상당히 많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의 불만도 쌓여갔어. 그러니까 이 불만이 점차 쌓여가서 아이씨 못 살겠네.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네. 막 이런 반응인 거지. 막 이게 못 살겠어. 이제 일제 너무 싫어.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1919년 여러분 1월에 고종이 죽어요. 자, 쓸게요. 고종의 독살설. 자, 고종이 죽는데, 독살은 여러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막 소문이 도는 거지. 야, 일본이 죽였대, 막 이렇게. 아니, 그래도 지금 빼앗겼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황제였는데, 왕이었는데, 아니, 죽였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화살표 칠게요.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 반일 감정이 확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일본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의 옛날에 황제였던 왕이었던 사람을 죽여? 고종이 죽은 건 맞는데 여러분 독살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자, 야, 안 되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하고 이제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준비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냐면, 자, 배경에 쓰세요. 자, 국내, 자, 종교계 인사들과 자, 가로치고 종교계 인사들은 선생님 나중에 써줄게. 인사들과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한다.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도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우리도 정말 우리 그동안 참았고 힘들었고 하니까, 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 독립하자라는 움직임이 서서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 밑줄 긋고 쓸게요. 자, 이 사람들의 종교가 뭐였냐면, 첫 번째 천도교. 자, 천도교는 여러분 원래 옛날에 동학이었어. 동학농민 운동할 때 그 동학 맞아요. 자,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자, 개신교. 여러분 지금 기독교 맞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한 거지. 우리 만세 시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 종교 사람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 당시에 학생들이 이 현실이 잘못됐어, 일제의 탄압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준비해요. 그래서 미리 독립선언서 미리 다 써놓고 그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몰래 미리, 그러니까 밖으로 나눠주면 다 걸리잖아. 그래서 몰래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태극기도 이렇게 다 뿌리고, 태극기의 숫자가 여러분 굉장히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태극기도 나눠주고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해. 그러면은 그 날짜가 중요하잖아. 야,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월 며칠 만나서 그래서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촛불 집회 할 때도 몇 월 며칠 토요일 날 광화문 어디에서 모여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도 미리 약속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무단 통치 때 말했죠. 일본이 10명 이상 못 모이게 했다고. 그러면은 모이면은 무조건 불법이야. 모이면 무조건 불법이니까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상하지 않은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날, 걸리지 않는 날이 그 날을 택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이 날은 이것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날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마침 딱 그날이 있었어. 그럼 무슨 날이냐? 아까 고종이 죽었다고 했죠.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고종의 장례식은 당연히 장례식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까지 일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 날이 고종의 장례식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인산일이라고 나오거든. 인산일?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고종의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이 모이겠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겠죠. 일본이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우리 이날 하자. 그러면 고종의 장례식은 며칠이었냐면 3월 3일이었어. 원래 3월 3일이었는데 야 3월 3일 날 만세 시위 하다가 혹시나 일본이랑 싸우게 되면 고종 장례식이 엉망진창 되지 않겠냐. 이거를 좀 앞당기자. 미리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 자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시작 전에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3월 1일로 정한 거죠. 자, 그래서 3월 1일 날, 야, 모여라. 자, 모여라. 어디로? 자, 탑골공원으로 모여라. 태화관으로 모여라. 자, 일단 모여라 했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배경 지우고 전개할게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그 전개 칸에 필기하면 돼요. 자, 몇 월 며칠 날 모여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1919년 3월 1일 모여. 자, 모였어. 먼저 어디서 모이냐면 자 아까 그 종교계 인사들 뭐 천도교 사람들, 개신교 사람들, 불교 사람들 그 대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쓸게요. 민족 대표라고 해요. 자 민족 대표들이 모여요. 그럼 어디에서 모이냐?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자, 태화관이라는 여러분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서 모여요.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식을 해요. 자, 그러니까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야. 자, 우리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일제의 저항에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자, 이런 독립 선언문을 낭독해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했다 하고 이제 일본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죠. 자, 그 사이에 탑골공원에서 여러분 태화관은 음식점이고 자, 그 옆에 여러분 탑골공원이라고 종로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원에서 학생들이 이미 모여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언제 시작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만세는 언제 부르지? 막 이거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학생이 자,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자, 그래서 한 명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해요. 우리 독립하자, 독립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낭독을 한 이후에 자, 쓸게요. 만세 시위를 전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태화관에서는 민족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자, 일본 경찰한테 자수를 하죠. 자, 그리고 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막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 독립선언문을 한 명이 낭송을 한 이후에 만세하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이제 만세 시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월 1일 날 이렇게 만세 시위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만세 시위가 그날 하루로 끝났냐?
우리는 여러분 3.1절 날 딱 쉬니까 3.1절만 기억을 하죠. 근데 그날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일본이 진압을 했지. 물론 일본이 진압을 했으나 자, 이 시위가 어떻게 번져 나가냐면 자, 화살표 밑으로 치시고 자, 쓸게요. 자, 점 찍고 이날 하루로 끝냈냐? 아니, 여기저기서 야, 만세 시위 했대. 우리도 독립운동 하자 하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다음 날도 계속 이게 이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여기 탑골공원이나 태화가는 서울이잖아. 서울 한복판이잖아. 처음에는 서울에서 벌어져요. 자, 처음엔 서울에서 벌어지다가 자, 사람이 많은 자, 주변에 이제 큰 도시들. 자, 쓸게요. 주요 도시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농촌으로까지 확대돼요. 자, 서울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가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자, 주변 큰 도시로 이제는 농촌으로까지 자, 며칠까지 하냐면 3월 1일 날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자, 거의 두세 달을 이어서 계속 만세 시위가 벌어져요. 하루에 30건, 40건 이렇게 만세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일본이 계속 진압을 하지. 계속 진압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또 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울 뭐 큰 도시만 하냐? 아니, 농촌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는 분명히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비폭력이었어. 처음에는 만세 시위만 했거든. 만세 시위만 했는데 자, 이게 점차 퍼지면서 일본이 또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우리도 맞고만 있냐? 쟤네들이 때리는데 우리 맞고만 있냐? 하면서 나중에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방법과 폭력적인 방법이 두 개 다 섞여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막 3.1운동은 뭐 만세만 했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야. 자, 이게 폭력적인 방법과 비폭력적인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것도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어디에까지 확대되냐면 자, 미국, 만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자, 만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은 시험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3.1 운동은 국내에 한정된 비폭력 운동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왜? 외국에서까지, 그리고 만주에서까지, 연해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미국에서까지 만세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운동 의지가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쓸게요. 결과. 이게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죠. 자, 쓸게요. 일제의 일본이 여러분 강압적으로 진압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비폭력적인 방법을 했다고 했죠. 태극기 들고 만세했다고 했지. 근데 일본은 여러분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많이 잡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뭐 예를 들면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잡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이때 3.1운동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서 그때 막 감옥이 꽉 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은 뭐였냐면 가로 열고 쓸게요. 자, 제암리, 화성의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교회에 사람들이 또 모였겠지. 뭐 만세 운동한다, 아니면 그리고 모이라고 했다, 막 이렇게 모였겠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교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자, 불 지릅니다. 그 교회에 불을 질러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뛰쳐나오겠지. 불이 하나 뛰쳐나오겠죠. 밖에서 총으로 쏴요. 너무너무 가혹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진압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가들도 불태우고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가혹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 3.1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도 중요하냐? 왜 이 정신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바뀐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칸, 의와 영양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3.1운동의 배경, 그 다음에 전개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 및 영양 할게요. 3.1운동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자, 포인트. 자, 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전 백성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만, 학생 몇 명, 민족대표 몇 명, 독립운동가 몇 명만 참여한 게 아니라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 전 백성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2천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합산해 보니까 200만 정도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숫자죠.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뭐 집에 있던 아가들 뭐 이런 노인들 제외하고는 정말 집집마다 한 명씩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리고 전 민족적인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의의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정리할게요. 자, 전 민족이 참여한, 여기서 항은 여러분, 자, 저항한다 그런 뜻이죠. 일본에 저항한 운동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그동안은 막 때리고 누르고 뭐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혀 왔는데 얘네 장난 아니다. 이렇게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 민족의 단결, 그 다음에 독립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전 민족이 참여했으니까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독립운동 하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양 볼게요. 자, 영양 설명할게요. 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자, 3.1운동이 일어났어. 그럼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런 게 있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막 계속 탄압하고 고문하고 하니까. 자, 그래서 국외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자, 그래도 우리 한번 구심점을 만들어 보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후에 독립운동을 계속 해보자. 뭔가 하나의 단체,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쓸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야.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3.1운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은 거죠.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단체를 만들고 구심점을 만들어서 우리 독립운동 해보자.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이죠. 자, 여기 백성민. 우리 스스로 만든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조선 다음에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거는 황제 제자잖아요. 근데 여기가 민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든 정부라는 뜻이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일본이 여러분 여기 봐봐. 무단 통치 계속 했다고 했지. 자, 쓸게요.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통치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 막 잡아다 때리고 고문했다고 했잖아. 자, 무단 통치였어. 그런데 이거 안 되겠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데, 자, 통치 방식을 바꿔요. 문화 통치. 여러분, 무단보다 문화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뭐 실제로 무단 통치가 뭐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야. 뭐 문화 통치도 알고 보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일본이 교묘한 통치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해외에도 영향을 끼쳐요. 해외에도. 그래서 자, 쓸게요. 중국이 놀란 거야. 여러분, 중국도 당시에 막 외국에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거든. 그래서 막 영국에서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있었는데 중국이 야, 저 조그만한 나라도 했는데 조선도 했는데 대한민국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에 영향을 줘요. 그럼 여러분 인도는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위인전 있을 거예요. 간디 나온 거. 간디가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 간디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자 밑줄 긋고 자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우리나라 3.1 운동이 여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여기 봐봐. 비폭력이잖아. 처음에 우리도 자, 태극기 들고 만세 시위하는 비폭력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3.1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여러 군데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자, 이 이후에 1920년대에 뭐 예를 들면 무장투쟁도 하기도 하거든요. 무장투쟁 하기도 하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좀 더 뭔가 활력 있게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따로 떼서 수업을 할게요. 자, 3.1 운동은 여러분 내가 뭐 외워라 찍어줄 수가 없어요. 배경부터 영향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어느 하나 단어 빼먹지 말고 모두 다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3.1 운동 선생님이 따로 떼서 해준다고 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어서 할게요.